안녕하세요, 조효동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변호사형의 케이스노트라는 코너를 새로 시작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실제로 접수된 상담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현실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케이스노트의 문을 열어줄 사연은 한 남성의 아내분이 보내주신 상담 메일입니다. 직접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족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눈앞이 캄캄한 심정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제 남편은 불과 10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900만 원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면허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브레이크를 밟은 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미동조차 하지 않자 뒤에 있는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2%에 가까운 만취 수치가 나왔고요. 벌금형을 받은 지 채 1년도 안 된 단기 재범에 무면허 0.2%에 가까운 높은 수치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건 100번 마땅하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데 이 정도 정황이면 법리적으로 실형을 피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인지 냉정한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남편분 상황 진짜 솔직히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실형 위기입니다. 법리적으로도 가중처벌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겹쳐 있어요. 우선 재범 간격이 10개월도 안 됩니다. 사법부는 벌금형이라는 경고를 받은 지 채 1년도 안 돼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쉽게 선처하지 않습니다. 법을 가볍게 여긴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단순 음주도 아니고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만취 수준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는 건 방어운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는 뜻이겠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 있으니까 아마도 실형 선고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1차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형에서 참작해줄 만한 사유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판사도 선처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집행유예로 나가면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판사님도 집행유예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치밀하게 만드는 게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판사에게 천만다행이라는 안도감을 줘야 합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 무면허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는 위험천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적, 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방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집행유예로 나가더라도 또 운전대를 잡지 않겠냐라는 재판부의 걱정을 구체적으로 해소해줘야 됩니다. 반성문 100장 써봤자 판사는 믿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적발 직후에 차량을 매도했다라는 차량 매도 계약서, 면허 취소 기간 중 출퇴근한 버스의 노선도나 재판 진행 중 대중교통 카드 이용 내역까지 싹 다 뽑아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 이 피고인은 이제 운전하고 싶어도 차도 없고요. 실제로 모든 이동을 대중교통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준다면 판사님도 안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으로서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수감될 경우에 부양 가족의 생계와 건강이 어떻게 파탄나는지를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나 부채 증명원, 가족관계 서류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촘촘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판사는 눈물만 흘린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입증 자료, 즉 근거들을 보고 집행유예 도장을 찍어주곤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이 전략이 통한 사례가 있나요? 사실 이 사연보다 정황이 훨씬 더 좋지 않았던 사건들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 A씨는 재범 간격이 10개월이 아니라 5개월이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도 0.21%였습니다. 비슷하게 무면허 상태에서 교차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채 적발됐고 검사는 실형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A씨는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간신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판사가 안심하고 집행유예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리적인 명분을 얼마나 치밀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연자분은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장 먼저 남편분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매도 절차부터 시작하세요. 재범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준비하실 때도요, 이 사람 정말 착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판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구체적인 감시와 관리 역할을 자처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식이 있는 날에는 제가 반드시 피고인이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서 탄원서를 작성해 준다면 주말 저녁 시간에는 적어도 제 명의의 차량 열쇠는 제가 보관하고 절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하겠습니다 처럼 실천 가능한 약속이 담긴 탄원서라야 판사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작은 팁인데요,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뒤에 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지금 바로 시작하시고 그 기록을 재판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사연자분의 상황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범 간격, 무면허,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까지 세 가지가 겹쳐 있는 건 사실이고 이건 굉장히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국 재판은요,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판사가 안심하고 집행유예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떠한 피해가 없었다라는 사실, 또 물리적으로 재범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소명하는 것,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길 위에 누군가,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술을 드셨다면 절대 어떠한 경우라도 운전대는 잡지 마세요. 변호사용의 오늘의 케이스노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